한 번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을 때가 있었다. 그 당시 나의 일상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종일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그로 인해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대인관계 역시 자주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주변의 빛이나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에 두꺼운 커튼을 달고 낮은 볼륨으로 은은한 수면용 음악을 틀어두었다. 또한 침대는 늘 깨끗이 정리하고 베개도 자신의 자세와 편안함에 맞춰 교체했다.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자 확실히 잠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습관도 줄어들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집중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잡히면서 몸이 스스로 수면 시간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잠들기 전에 너무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 피하도록 신경을 썼다. 운동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매일 저녁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를 하면서 몸속의 과도한 긴장을 해소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더 조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의 질을 높이면서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상승한 것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었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수면의 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수면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두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을 깨우는 필수 요소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후의 나른함을 덜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 기분 좋은 음료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커피의 건강상의 이점과 경계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의 긍정적인 면모를 살펴봅시다. 커피에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겐산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 기여하며 노화 방지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커피의 가장 주목되는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피로를 덜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학술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적정량 섭취할 경우 신장질환, 일부암,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5잔의 커피는 이러한 질병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당뇨병과 같은 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는 법입니다. 커피의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양의 카페인은 불안감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더욱 부드러지며 긴장감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무절제하게 커피를 즐길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지요. 또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탈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커피를 과다하게 마셨을 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가끔 미산염류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자신의 신체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는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음료이지만 균형 잡힌 소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커피의 매혹적인 향과 달콤 쌉쌀한 맛을 즐기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지켜나간다면 커피는 더욱 가치 있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스러운 음료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나는 과자 냄새가 나는 스위트빌 마을에 해롤드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롤드는 스위트빌에서 가장 큰 단 것 사랑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동네 빵집에 들러 맛있는 페스트리를 즐겼고 오후에는 캔디 가게에 가서 젤리빈을 고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해롤드는 설탕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맛, 질감, 그리고 입안에서 기분 좋게 녹는 느낌까지. 하지만 어느 날 시시아의 스위트 엠포리움에서 반 디저트를 먹고 난 후 심장 통증을 느낀 뒤 의사에게 강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해롤드, 단 것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해롤드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단 것에 대한 갈증을 건강하게 다스리기 위해 결심한 해롤드는 자아 발견과 학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거장은 스위트빌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영양학과 건강한 생활에 관한 책들을 찾았고 자연당과 포도당, 과당, 자당의 차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정제된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롤드는 더 건강한 대안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설탕이 잔뜩 든 시리얼 대신 바나나, 조각과 계피를 더한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통곡물 빵을 선택하고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단 것에 대한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해롤드는 소량의 다크 초콜릿이나 베리를 맛있게 즐겼습니다.
해롤드는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설탕을 사용한 레시피를 시도하며 베이킹에도 도전했습니다. 그의 주방은 건강한 간식으로 가득 찬 실험실이 되었고 구운 사과와 따뜻한 견과류의 향이 그의 집을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롤드는 에너지가 더 안정되고 마음이 더 맑아졌으며 수년 만에 가장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설탕 스마트 클럽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새로 얻은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해롤드는 동네 주민들에게 영양라벨 읽는 법과 일일 설탕 권장 섭취량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또한 현지 셰프와 영양사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식품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워크숍도 했습니다. 이 클럽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기르는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레시피를 교환하고 서로의 건강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해롤드의 단 것 다스리기 여정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스위트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단 것을 즐길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달콤함을 더해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건강한 기회가 가득한 세계에서 해롤드는 자신의 단 것 사랑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여정이 건강의 여정이자 변화, 공동체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맑은 정신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회의로 가득했으며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생활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그는 빠르게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어느새 생활이라기보다는 경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집중력이 점차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았고 종종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어느 날 준호의 회사에서 팀 빌딩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역의 한적한 산장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행사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이용해 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방침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산장에 도착한 준호는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꼭 쥐고 회의나 잡무를 해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오랜만에 자연이 주는 향취와 소리에 이끌려 잠시 산책을 나섰습니다. 숲속을 걷는 동안 그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을 느꼈고 바람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바람과 함께 흩어져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장의 넓은 테라스에서 마주 앉아 산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일로 인해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행사가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준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을 삶에 더 많이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으며 주말에는 반드시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일정 시간을 책을 읽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위해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은 사라지고 그는 더 높은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이 준 몸과 마음의 혜택은 단순한 여유가 아닌 그의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쁠수록 더 쉬어야 한다고. 그의 경험을 통해 휴식은 단지 일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